네, 정신으로. 이런 거 대본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접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었는데. 아, 무서워서 같이 못하겠어. 때려봤어요, 저. 죄송합니다. 아, 이거 실제 보면은 사랑과 전쟁 해외판이에요, 이거. 그런 질문 잘한다 하시지, 근데? 우와, 진짜 옛날 방식. 정형외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남편은 바람났지, 애는 케어가 안 되지. 저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인턴에 대해서 또 네네. 키워드를 하나 던져주셨잖아요. 혹시 그러면 엄마 인턴 뽑아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 인턴을 뽑아본 적이 없죠. 저도 아빠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엄마 인턴 뽑아본 적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인턴 제도를 혹시 네.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활용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저희는 항상 쓰고 있죠. 그래요? 인턴은 저희 뭐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이 인턴은 대학들이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오는 인적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신규 인력을 뽑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턴십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턴 제도가 약간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하던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스펙이었어요. 오래되셨구나. 네. 오래되셨어.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직업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교육을 실제 나와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게 옛날 기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용한 제도다 그런 이유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지만 실제로 이 사회에 나와서 기업하고 접목하기에는 전혀 또 다른 기술들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접목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접근해가는 과정의 유예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특히 예전보다는 요즘이 더 인턴이 더 필요하고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결국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고. 근데 사실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잘 이제 정착될 수 있게끔 뭐라 그래야 되지? 매뉴얼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어떻게 활용하시고 있으신가요? 보통의 회사들이요, 인턴들에게 업무 배정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보통 복사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복사하고 청소하고 생수통 꽂고 뭐 네, 이런 게 네. 주 업무였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턴들한테 실제 업무를 그냥 줘요. 실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실무를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떼서 그냥 주고, 이 친구가 그걸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 직원들이 이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 기업, 교육 기관 같아요. 교육이. 학원이에요. 네, 학원. 학원이네. 돈 네. 주면서 가르치는 네. 학원. 답답해. 그나마 이제 학교에서 그 인턴들에 대한 비용이 얼마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그거 줘도, 그거를 학교에서 저희 쪽에 줘도 요즘은 학교가 저희한테 주는 금액은 진짜 적고, 우리가 또 돈을 줘야 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그냥 기업이 진짜 우리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그냥 활동하는 것밖에 안 되는 보이는 거죠. 근데 원래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게 목적. 그런데 그게 없이는 기업이 자기가 원하는 인재를 뽑기가 요즘 같은 데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예, 월급을 많이 주고 뽑았는데 결국은 이제 먹힌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월급을 300, 400씩 주고 일을 시켜놨는데 아예 능력이 또 안 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티다가 못 버티니까 한두 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그냥 나가버리는 이유가 많아요. 근데 저 인턴도 지역마다 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서울은 이제는 뭐 사람 구하는 경우는 힘들다 그러는데 지방도 사람 구하는 게 힘들어요. 서울은 아예 그냥 사람이 없고 지역에서는 이제 좋은 사람을 쓰고 싶은데 좋은 사람들 다 서울로 가니까 그래서 근데 왜 서울에도 사람이 없고? 다 쓰니까 이미 다 취업하고 있고. 좋은 기업이나 기관에는 인턴자도 계속 몰리죠. 그런 데 많고.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보통 하는 뭐 창업 기업들, 스타트업에는 사람 구하기 진짜 힘들죠. 상대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그래서 저희 회사는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 좀 저희는 공유해 주세요. 일단은 보통 인턴들이 4학년 때 오진 않아요. 2학년, 3학년 때 요럴 때 오거든요. 예, 요즘은 그렇게 가야 되니까 일단 저희 한번 오면은 그때부터는 일단 친해지는 거죠.
보통 방학 때 오니까 방학 때 제가 말한 대로 실무 주면서 가르쳐 주다가 저희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피드백을 정해줘요. 너는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해보니까 그럼 학기 중에 그러면 이거를 보완을 해라. 숙제처럼 주고 주마다 그냥 편하게 놀러 오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권멘토님 회사 정도만 해도 그 인턴을 써본 그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 나름대로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꼭 문서화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몸에 체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경험도 없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잖아요. 자기들은 꼭 어떤 신입 직원 뽑았을 때 비슷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신입 직원 뽑았을 때 하고 인턴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서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창업하시는 그 대표님들의 마인드도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하셔야 되겠네요. 인턴을 쓸 때는요. 그러면 기관에서도 인턴 사용법 이런 걸 교육을 시켜야죠. 그렇게 사업자도 오늘 기관이 교육시키고. 잘못 많이 한다. 다 기관이야. 원래 그러려고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왜 거기다 세워놨겠어? 불편하네 이 자리가. 아니 오늘 총이 이렇게 세 발이 빵빵빵. 하다 안 되면 무조건 국가 탓인 거예요. 지금은. 얘기를 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예. I need you for 2 minutes uninterrupted. Talked about the senior intern program. We did? Okay, remind me, seniors in high school or college? Seniors in life, older people. Hold on. What? You're hiring senior citizen interns? Imagine having an intern with a lifetime of experience. Yes. Hello. Hi, I'm Ben Whitaker. I have a 3:55 appointment with Miss Austin. She's meeting with her new intern. That's me. Oh my God, somebody cleaned up that desk. Ben came in at 7 this morning and did it. Ben, your intern. Best thing that's happened around here all week. Man, I literally can't thank you enough for what you just... Takes a team, but it's done. Take Ben! Here, look and learn, boys, because if you ask me, this is what cool is. 네, 이렇게 인턴 제도를 좀 활용만 잘 한다면 기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속 줄스는 인턴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죠? 늙었잖아요. 늙었잖아. 자기는 패션을 하는 첨단을 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인턴이 이렇게 오셨는데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지금 그렇죠. 70대잖아요. 저기서 네, 70대로 나오신 거예요. 부담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70대에 좀 가까우시잖아요. 왜 그런 생각 저한테 하시지 근데?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이제 그 모델이 그 소피아 아모루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망했다 그랬잖아요. 8년 정도 지속하다 네, 망했다고. 이것 때문에 망했는 것 같아요. 신의를 갖다가 우대하지 않으니까. 아, 신뢰를 우대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렇게? 이래서 못 쓰는 거죠. 그죠? 아니 실제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그 소피아 아모루스, 예, 그 사람이 뒤에 나중에 그 새롭게 재기 창업을 했거든요. 네, 재기 창업하면서 진짜요? 예, 재기 네. 창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한 1년 뒤에 했는데 원래 그런 거 같아요. 예, 망하고 1년 뒤에 했는데 걸버스라고 하는 이제 뭐 또 그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뭔가 하면은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 있죠. 예. 그거에 이제 여성판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했던 말이 그게 있어요. 뭔가 하면 자기가 예전에 창업했을 때 자기를 옆에서 도와줄 멘토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를 만났어요. 예, 그런가? 그럼 더 빨리 망해가지고. 제가 이 영화 보는 순간 그렇지 아마 그 창업자가 이 영화를 진작 보고 아니면 자기가 창업하면서 이 영화를 같이 봤더라면 그죠? 아마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 영화를 자기가 보고 창업을 근데 실제 이 사람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잠깐 우리 키워드 잡았을 때 얘기해 주셨던 멘토 멘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인턴이 결국은 이 로버트 창업자, 드니로. 예, 로버트 드니로가 그 멘토 역할을 하고 있죠. 멘토 예, 역할을.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봐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경영 전반에 대해서 크게 이 사람이 여기서 보면 이 그 로버트 드니로는 실제 어떤 CEO 출신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냥 어떤 기업에서 오래 근무했던 예,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생리는 잘 알아요. 네. 예, 그리고 일반 그 직원들의 눈높이에서도 사고방 어떤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거지만 그런 경험이 바탕이 돼가지고 회사에 그 이제 군데군데 빈 곳들이 보이는 네, 거죠. 적재적소에서 좀 필요한 적재적소에 역할을 자기가 하더라고요.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알아서 잘 녹아 들어갔던 거죠. 예. 눈치빨은 굉장히 그런 직원이에요. 그걸 눈치빨이라고 하기보다 그걸 보통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나 모르겠는데. 아 그런가? 그러니까 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직원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게 행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좋아요.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인턴을 뽑았는데 대부분 인턴들은
들어가는데 내가 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시를 좀 기다리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 그렇게 매뉴얼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왔던 그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그냥 할 일을 찾아가는 거 있죠. 그렇죠. 예. 사실 이런 인턴들 들어온다면 어떤 회사든 다 그냥 좋아하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근데 시니어 인턴이 없잖아요. 시니어를 뽑으면 지원해주는 사업은 있어요. 있어요. 국가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놨어요. 퇴직하신 분들을 저희가 다시 모시면은 뭐 인건비 얼마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대원은 있는데 보통의 기업들이 그거를 지도를 어린 기업들, 스타트업들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까다롭기도 하고 그게 보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기술 지원 쪽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은퇴하셨을 때 이제 그 분이 이제 나오면서 다른 작은 기업들, 기술이 모자란 기업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구조로 있는데 고문의 역할을. 그렇죠. 이게 이제 기업 기술도 있었고 요즘 조금 더 확대가 된 게 회계라든지 재무, 그다음에 판매, 수출 거의 사업 전반적까지도 다 허용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구성원들 자체가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고문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시니어 인턴을 얘기하는데 고문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장유유서가 뿌리 깊게 있잖아요. 시니어 인턴을 우리가 좀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렵고 좀 모셔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솔직히 있어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어떠세요? 대표 입장에서? 대표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표 자체가 그분을 어려워하면은 조직은 뭐 왜 써야 되는 얘기가 당장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꼰대 정신으로 꼰대 정신으로 본인이 그걸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꼰대인지 몰라요. 꼰대인지 몰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은 그런 뜻이 아닌데 요즘 세대들이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아, 또 기관 나오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시니어 인턴을 하고 싶으면 기본적인 정신 내년에 만들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교육사 하나 만들겠습니다. 한 10개 지금 만드셔야 돼요. 네. 만들 게 참 많네요. 여성 뭐 창업 지원 사업도 만들어야 되고 시니어 일자리 뭐 지원 사업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교육도 좀 만들고. 모든 그런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은 교육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니어 같은 경우 특히 뭐 꼰대가 되지 않는 법 이런 교육을 그냥 꼭 넣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의 사고법에 대해서 요즘 세대들의 사고법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꼰대 기질이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그 자기 습관화 되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꼰대란 말이 보면 꼭 뭐랄까 이제 나쁘다는 뜻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자기의 일하는 게 이미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 차이 정도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세대 차이? 그렇죠. 네. 세대 차이. 세대 차이에서 오는 건 이해를 못하니까 아래 세대에서 봤을 때 죽은 꼰대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는 게 좀 문제.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도 그럼.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 예. 무서워서 같이 못하겠어. 때려봤어요. 저런 게 약간 꼰대 그런 거 아닌가요? 앞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그런 거죠. 제가 너무 옆에 있어서 이렇게 보신 건 거죠? 아니 이렇게 제가 확 얼굴 돌리지 못하니까 눈동자만 살짝 돌렸는데. 멀리서 이 문제를 보편해서 요 상황이에요. 그냥 요런 상황이 사무실에서 계속 일어나는. 방금 저 꼰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서 그냥 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나이 많은 분들의 경험이 결합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결국 또 이 나이 많은 분들이 젊은 이들이 있는 이 조직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또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녹아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관점의 차이가 이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반대로 너희들이 우리를 포용해라라는 식으로 오거든요. 특히 영화에서 주인공은 그걸 참 잘했잖아요. 정말 잘했잖아요. 그죠? 우리 신이 일자리 만들 때 기본 이 영화를 꼭 넣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모범 이거를 케이스. 보고. 그죠? 그렇게 만들기 위한 교육 스케줄을 잡으셔야 된다. 일단 무조건 영화부터 10번씩 보고 감상문을 적으세요. 이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와 진짜 옛날 방식.
아니 근데 뭐 계속 농담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여기 어쨌든 청년 창업가 대표로 나와 계시고 이제 시니어에 가까워 가시는 좀 멀었지만 그나마 가까워 가시는 두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여기 입사하실 수 가슴 있는 웃기는 거예요? 요즘 저기 그 UN 기준에 보면은 청년이 네. 60세까지예요. 청년이 60세까지. 네. 저는 거기에 공감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중기부가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청년 지원 사업 만 60세까지 딱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시대요. 지금은 만 39세인데 청년 지원 트랙을 60세까지 늘리자. 그럼 만 39세 미만 사람들이 반발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 반발하거든요. 너무 많다는 느낌 안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39세 이상? 아니 39세 이하의 그 지원 사업이 너무 많다는 느낌. 그러니까 모든 지원 사업은 다 거기에 포커스돼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네. 저는 좀 이제 이 연령대를 좀 확대해야 될 시기가 이게 오는 거 이번에 시니어 아닌가. 지원 사업 받아보셨잖아요. 네. 확대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좀 가감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발표하셔야 돼요. 아니 어떤 점이요? 어떤 점이 그러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그건 조금 달랐는 게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은 그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창업하시기 전에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 연령대를 이제 좀 나이 많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한 번도 창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뭐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죠. 경력이 없으시니까. 차라리 한번 사업을 해보고 했던 분들이면은 이야기가 쉽죠. 네. 다른데 사업을 전혀 안 해봤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것도 나이도 되게 많아요, 그죠?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면은 그 뒷감당 누가 어떻게 하라고? 사실은 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필터를 잘해야 되는 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뭐 하라니까 해야죠. 네. 아까 제가 질문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묻혔어요. 저희가 리허설 때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권 대표님 회사에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게 됐어요. 자리는 한 자리인데 두 분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회사에. 몰입이 안 되는데. 상황은 안 맞으나. 그러면은 먼저 자기소개. 이런 거 대본이 없었는데. 지금 대본대로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권 사장님. 일단 자세가 바로 치고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면 이제 빨리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권 사장님을 원하는 모시고 모시고 운전을 할게요. 운전으로. 네. 그렇구나. 정말요? 네, 또. 다음. 저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2억 준다는데. 그렇죠. 2억의 목숨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 설마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이 두 분 중에서는 시니어 인턴으로. 시니어 인턴으로. 그 사람 뽑으신다면? 죽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로금도 줘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회사를 접는 걸로. 회사를 접는 걸로. 아니 근데 이거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보시지만 네네. 창업하시는 분들이 뭐 취업 준비하시던 청년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소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금요일 날 신입 직원을 뽑는 면접을 봤거든요. 네. 와, 진짜 면접 준비를 너무 잘해서 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와서 기본이죠. 과거에 저희 회사가 지금 회사 이름과 같진 않은데 그 자료부터 찾아서 자기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역으로 자기가 고민을 해와서 저 깜짝 놀랐어요. 감동받았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보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 자세가 그러니까 안 뽑을 수가 없는 그런. 근데 이게 제가 기업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또 작은 업체에 잘 안 있어요. 왜 이러세요? 잘 도망가더라고요. 우리 약속자 새끼 손가락 빨고 했는데 끝까지 가기로. 느낌이 되게 면접 같은 걸 되게 많이 봤다는 느낌을 좀 주네요. 그런 직원들의 그죠? 왜 이러세요 자꾸? 적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기대가 컸는데 같이 있을 것처럼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둘을 저보고 뽑으라고요? 아까 이 둘. 아니 근데 말씀해주신 게 청년 창업가나 아니면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뽑을 때 좀 고민하셨던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 해줄 건가 이런 게 좀 굉장히 궁금하니까요. 중요하죠. 그렇죠? 스타트업은 제일 크게 보는 포인트가 아닐까요, 그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국가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사실요 지금 단군 이래 창업하기 제일 좋은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 뽑기 너무 좋은 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2년, 3년 트랙이 또 있어요. 공제 프로그램. 중소기업에서 2년을 일하면 제가 보면 1,600만 원. 그 다음에 3년을 일하면 3천만 원인가 국가에서 따로 적립을 해줘요. 기업가. 직원한테요? 직원한테.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가 들어오면은 급여가 좀 보통 이제 큰 기업보다 조금 낮더라도 그렇죠. 3년만 자기가 여기서 그냥 몸담고 있으면 충분히 그 기간을 보상받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1억까지 해주고 심지어는 100%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보통은 뭐 70%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좀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창업하신 어떤 그런 회사에 좀 탄탄한 미래가 있어 보인다 하시면 그런 데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탄탄한 미래가 보이는 스타트업들은 좀 어느 정도 올라간 거고 네.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없나요? 스타트업인데 이미 그 정도면 모든 게 다 갖춰졌죠. 이미 갖춰졌죠.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2, 3년 앞을 내다보고 어떤 자금 설계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예. 맞아요. 심한 데는 대부분 뭐 한 몇 달 또 내다보기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 정도입니다. 열악합니다. 창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스타트업에서 어쨌든 인턴은 좀 나름대로 힘든 면이 좀 있죠. 인턴이라고 서로가 하는 좀 게. 힘들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반면에 누군 그 얘기를 해요. 스타트업이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업무를 두루두루 해볼 수 있다. 보통은 어느 정도 기업이 갖춰지면 그 업무만 해야 되는데 여기 오면은 뭐 다 해야 되니까 올라운드. 그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여기서 아닌지 이제 모르겠는데. 이 주제 마무리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계속 다시 문을 열고 계셔. 난 좀 닫고 있는데 이제 넘어가자. 자동문처럼. 클로징 하시려고.